안녕하세요. 산업간호사 지혜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메일로 대기업에 이제 취업을 했다가 3, 4개월 만에 퇴사를 하신 분이 이제 본인의 상황들을 이렇게 주저리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근무 중에는 그 메일 답장이나 뭐 블로그 답장이나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나서 바로 답장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 간호사분들은 보통 병원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고, 당황스러워 하는 거 플러스 대부분의 간호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 잘못이다 라는 자책으로 많이 가세요. 나이팅게일처럼 다 천사분들만 계시는 건지 회사를 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이렇게 다그치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럴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모두 대기업 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산업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호사지만 산업간호사로 어떤 일을 법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소위 뽑아먹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시켜야 된다, 이런 걸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높은 연봉 혹은 대기업에 다닌다는 그런 메리트를 이 사람한테 부여하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대기업 간호사가 좋아 보이고 정말 취업을 잘한 것 같고 병원 간호사보다 편해 보이고 이렇지만, 그런 산업 간호사의 고충을 공감해줄 사람이 회사 안에서 없다는 게 좀 크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우선 이제 간호사들 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도 간호사고 뭐 내 위아래 다 같은 일을 하는 간호사기 때문에 뭐 안 좋은 일이 서로 생기더라도 이렇게 품어주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우선 대기업, 그러니까 사기업은 그런 게 얄짤없어요. 아마 간호사가 아닌 일반 직장인 분들 정말 공감하실 텐데 그냥 야생이에요. 서로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병원 생활을 하는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거 없이 병원을 목표로 공부했던 간호학생들이 한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까지도 그렇게 대기업을 들어갔을 때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닥치면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울고, 내 잘못이다, 나는 산업간호를 잘 못하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막 이렇게 쓰면서 막 열이 난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제 경험담을 막 풀어냈는데, 그러고 나서 메일을 보내드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국에. 슬프지만 이런 게 개인의 힘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직을 해도 약간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일을 겪게 되고, 아니면 예전과 비슷한 일이지만 조금 더 강도가 낮아도 받는 데미지는 훨씬 크게 또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산업간호나 아니면 취업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해소하는 방법,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려고 서두가 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은 원래 그래요. 대기업, 사기업은 원래 사람을 채용할 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주는 급여 이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한테 그렇게 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받아들이시고, 두 번째는 채용 공고를 볼 때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들 제가 앞에 영상에 찍었잖아요. 그런 데를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냥 그 회사를 단순히 다녔다가 그만두고 하는 문제가 되지 않고 나왔을 때 내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또 다른 회사 가면 달라질 수 있는데, 혹은 그 회사에서 정말 이상한 일을 맡긴 거라서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닌데 자꾸 내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아요. 굳이 겪어도 되지 않을 일을 겪으면서 내 자존감을 훼손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볼 때 꼭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 추가로 면접에서 면접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면접장에 있는 그 면접위원들, 그분들의 소위 관상, 그 회사 안에서의 분위기,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당장에 월급이 급하고 다 친구들이 취업한 상태에서 나는 취업하지 않는 불안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 말고도 갈 땐 정말 많고, 산업간호사로 우리가 대우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선 간호사로서 산업 분야에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갈 곳은 많고, 당장에 산업간호사가 안 구해지는 곳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나를 원하는 곳이 훨씬 많으니까 굳이 안 가도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복수의 기회는 온다.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런 내가 당연히 신규니까 산업간호도 똑같아요. 병원에 처음 입사한 신규 간호사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병원에서 뭐 학교 때 배운 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병원은 대신에 프리시저 선생님이라든지 일반적인 교육을 처음에 해주죠. 근데 대기업이나 일반 산업간호사는 그런 게 없어요. 처음에 오면 그냥 법적인 직무를 쫙 주고 너의 직무는 이런 거야. 그래서 다 해내 라고 그냥 던져줄 뿐이고, 입사하고 3개월 안에 신규 보건관리자 교육을 받지만 어떻게 보면 이론에 치중한 것이고, 그게 업종이나 내가 근무하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1년을 한번 겪고 2년을 겪고 하면서 쌓이는 것이지, 내가 당장 신규인데 이런 것도 못하는데 내가 산업간호사로 계속 일하는 게 맞나? 라면서 계속 집에서 퇴근하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 정도 경력이 쌓이고 뒤돌아보니 그때 모르는 건 당연했다. 대신에 중요한 건 그때 몰랐을 때 저의 태도인 거죠. 내가 오늘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몰랐다, 혹은 건강검진 사후관리에 대해 자세히 몰랐다라고 하면 집에 가서 한번 법을 찾아보고 관련된 고시는 없나? 관련된 가이드는 없나?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걸 찾는 거.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한 번씩 쌓이고 두 개가 쌓이고 그런 경험들을 1년, 2년 하다 보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나의 능력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라든지 더 상위 기관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회사 다니면서 내가 아마 이제 그분에게 드리는 말이기도 한데, 3, 4개월밖에 못 다녀서 내가 실패자가 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역으로 그 사람들 잘못이고 그 회사의 체계가, 보건 쪽의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니 조금 더 좋은 회사를 위해서, 혹은 내가 사기업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더 넓은 분야의 산업간호를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계속 공부하면서 공부에 가장 큰 자신감을 주는 거는 결국 결과로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자꾸 따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격증 자체가 이 사람의 실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분명히 증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그냥 쉬운 자격증부터, 위생기사부터 이렇게 하나씩, 혹은 인간공학 기사부터, 산업안전 기사부터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고, 산업간호에 혹시
이제 막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산업간호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